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들 주요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하원에서 부양책 법안에 지금 디지털 달러 지급 방안을 포함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바닥 다졌나 지금 양적 완화와 반감기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치활동위원회 암호화폐 정책 지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제미니와 코인베이스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방문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특허 공개한 알리페이, 중국 DCEP, CBDC죠.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운영 준비를 마쳤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지금 급등하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도 같은 흐름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소식, 미 하원 의원에서 지금 이번 사태의 부양책 법안에 디지털 달러 지급 방안을 포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제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에 디지털 달러 생성 조항이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전체적으로 내놓은 경제 법안에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만 확진자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여러 주 정부들이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영업 정지, 이동 자제를 요하는 재택 명령 등을 발동하며 초강력 조치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인 피해를 덜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을 포함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은 급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속전속결식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노동자 지원은 부족하고 기업 구제는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이제 가정체계법 등 연준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원 의원들이 이제 독자적인 경기 부양책 초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이 근로자 및 가정 책임법은 연준은행이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월렛을 통해 적격 대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를 디지털 원장 기입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표시한 것으로 연준은행 계좌에 부채로 기록되거나 이 적격 금융기관에서 상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치단위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이제 이 법안은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우선은 이런 초안이 나왔다라는 거, 법안에 대한 초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당 법안은 이 가족 직접 부양 지급 조항에서 연준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월렛을 생성, 유지, 관리하며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성인에게 2천 달러를, 미성년자에게는 1천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나 이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활용하겠다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달러 조항이 최종 버전에도 포함될지도 미지수라고 하고 있는데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경기부양책은 협상 후 재투표를 실시했으나 23일 재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양당은 모두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법안으로까지 이제 제출이 된다라는 거, 그만큼 이 디지털 달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사태가 조금 완화되면 또 다른 그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중간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발행될 가능성들도 지금 벌써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냥 달러 지폐를 계속 뿌리는 것보다는 이제 디지털 달러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고, 확산이나 아니면 이슈화가 훨씬 더 될 가능성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부각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볼 건데요. 6,785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세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방향세를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지금 가격이 모아지는 모습들, 위쪽 이 저항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깨지고 올라간다면 7,2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 7,600달러 선도 지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막고 여기서 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세 6,000달러나 5,000달러 이하까지도 지금 이제 추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상향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데, 위쪽에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이 떡하니 그 저항을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 7,10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위쪽으로 깨고 올라가느냐가 이제 주봉상에서 완전히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 예, 분석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 봉으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위쪽으로 가격이 지금 모아지는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삼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형태인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가격이 모아지고 지지를 받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7,8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쪽으로만 모아지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건데요.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바닥 다졌나 지금 양적 완화 반감기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뉴스 BTC 애널리스트인 아유시 진달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6,650달러의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넘으면 계속 상승해서 6,952달러와 7,000달러의 저항선까지 근접할 수 있다. 이마저 돌파하면 7,500달러 선까지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6,650달러의 저항선을 해소하지 못하면 새로운 하락세 측면에 6,200달러와 6,000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미디어 비인 크립토는 아리폴 블록타워 캐피탈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향후 몇 개월 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면 법정화폐의 해지 자산이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지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데요. 금은 벌써부터 지금 반등세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난달 S2F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창안자인 플랜비가 트위터를 통해서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불마켓이 나타나며 2021년 12월에는 1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 전문가 크레이더블 크립토가 최근 진행한 비트코인 예상 저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0.9%가 이미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36.4%는 3,700달러 그리고 32.7%는 3,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2,229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바닥이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3,700, 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열어놓고 보는 전망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루크 마틴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벤처코이니스트의 소속 애널리스트인 루크 마틴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5,000달러의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구매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13일 비트코인 폭락 직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이를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5,000달러 선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구매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에게는 5,000달러도 이제 좋은 가격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블록의 창업자인 마이크 누다스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방금 전 나는 6,154달러의 가격에 1BTC를 판매를 했다. 해당 BTC를 구매할 때 나는 110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나는 이 엄청난 판매 수익을 모두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부했다. 비트코인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자랑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마이크 두다스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110달러일 때 샀고 지금 6,154달러였을 때 팔아서 그 수익으로 지금 기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또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걸 또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미국 정치활동위원회 암호화폐 정책 지원 나선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정치활동위원회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친화적인 정책 수립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정치활동위원회인 이 호들팩이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미국 의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사회적 목표에 따라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선거운동단체입니다. 개인들에게 선거운동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모금기금을 지지하는 정부 관직이나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탁하는 일종의 후원회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로비나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실제적으로 그 정치인을 후원하는 과정인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이 정치인들을 밀어주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호들백은 이제 자유주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출신인 타일러 워티가 창설을 했다고 하고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초기 후원 그룹을 확보한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인물들 창설 후원자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거기에 중요한 암호화폐 업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미니 카메론이나 이 타일러 윙클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굵직한 이런 사람들이 왜 이제 여기에 들어갔느냐? 결국에는 암호화폐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그 정치를 이제 제도를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움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서 많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낼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니면 그 후원금을 많이 모집을 해서 정치인들을 또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를 계속 바꿔가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우호적인 이런 제도가 그런 정치인을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방문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웠다라는 소식입니다.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사이트 트래픽 유입량이죠.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19일, 20일 날 처리를 했고, 19일 기준 사이트 방문자 수가 이전 최고 기록과 비교해서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거래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위험 상황에서 공포장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이 투자 기회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 것 같고, 그때 구글에서 검색되는 그 바이 비트코인 요 검색어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의미가 과연 좋게만 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저점에서도 이런 기록적인 상황들이 나온다는 건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특허 공개한 알리페이 중국 DCP 운영 준비 마쳤다라는 소식인데요. 알리페이가 중국의 DCP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알리페이가 DCP 설계 및 발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5건의 DCP 관련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DCP는 디지털 화폐, 전자지불의 약자로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알리페이는 디지털 화폐 실행 방식과 설치 및 전자설비, 디지털 화폐 처리 방식과 설치 및 전자설비, 여러 가지 특허들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DCP를 활용할 특허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리페이가 이걸 DCP를 유통시킬 것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결제하는 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관리하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해 보이죠. DCP가 나온다면 알리페이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지금 올해에 지금 발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곧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려고 지금 이제 이런 절차들이 계속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 이 CBDC가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빠르게 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의 이제 가격
가격을 살펴볼 건데요. 한 분석가의 이 마이클 로브그라츠라는 사람은 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금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제시를 했죠. 그냥 계속 찍어내겠다라는 건데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들이 이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의 가격이 그 발언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정도로 급등을 하진 않았습니다. 금처럼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마이클 로브거 자체는 그런 이제 금처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대로 비트코인이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하면서도 가격대가 지금 살짝 상승하고 있는데요. 6,758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승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고 앞으로 또 다른 소식들 빠르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뉴스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